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들이 망설임과 두려움 없이 친근하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에게 다가가는 커먼 AI 팀입니다. 저는 안동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지현, 황지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의 전반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다양한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의료, 금융, 광고, 헬스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결혼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가치의 다원화 등의 이유로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추천해주는 AI를 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수업의 학습 대상자는 중학교 정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정보, 인공지능 기초, 통합사회를 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는데요. 학생들의 중학교 사회교과를 통해 고령화 현상을 학습하여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더 나아가 스스로 고령화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학생들마다 학습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중 하나인 지도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지도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 과정 중 하나인 의사결정 트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 학생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트리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의사결정 트리를 바탕으로 중첩 제어 구조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수업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탐구하고 미래 사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해 봅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르신 돌봄 로봇을 그림으로 구체화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2차 시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지도학습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퀵드로우를 통해 인공지능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합니다. 그 후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에 대해 탐색합니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중 하나인 지도학습의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캐릭터 분류 게임을 언플러그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 후 엔트리의 인공지능 이미지 학습으로 캐릭터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도학습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2차 시에서는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심화학습 활동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필수가 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료 구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며 지도학습에 대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지도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2차 시에 배운 지도학습의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의사결정 트리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트리를 작성합니다. 의사결정 트리를 이해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친근한 질문인 식사 메뉴를 정해보자 라는 질문을 하고 줌의 채팅창을 활용하여
분류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의사결정 트리를 완성하여 의사결정 트리의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한 후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새로운 예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트리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인 할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아버지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추천해주는 의사결정 트리를 작성합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추천 활동을 데이터를 포함한 레이블 카드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분류 기준에 따라 직접 레이블 카드를 분류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 후 학생들 스스로 레이블 카드를 선택하여 분류 기준을 작성하며 의사결정 트리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은 앞서 나눠준 레이블 카드를 자신이 생각한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해보며 의사결정 트리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도중 질문사항은 줌의 채팅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을 답해주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를 모두 완성한 학생들은 제공된 패들릿의 QR코드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업로드하여 친구들과 결과물을 공유하게 됩니다. 활동이 끝난 후 자신이 완성한 의사결정 트리를 발표합니다.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분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의사결정 트리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하여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차 시에서는 3차 시에서 작성한 의사결정 트리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작성한 의사결정 트리를 자연어, 순서도, 의사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알고리즘으로 작성해 봅니다.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엔트리의 AI 말동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됩니다. 한번 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첫 번째 분류 기준, 즉 뿌리마디인 식사는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중첩 제어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의사결정 트리를 잘 이해하여 구현해 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키보드를 사용하여 대답을 입력하고 화면에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여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완성하는 시간인 5, 6차 시를 블록 수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4차 시에 완성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서 보완할 점을 찾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이 작성한 엔트리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블록의 오디오 감지 기능과 읽어주기 기능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음성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합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는지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동이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안 먹었지. 식사를 아직 하지 않으셨군요. 식사 메뉴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식과 중식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중식이 좋아. 중식을 선호하시군요. 짜장면이나 마라탕을 추천해 드립니다. 즐거운 식사 되세요. 이와 같이 타자를 치지 않고도 음성으로 대답하고 또 음성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대화 형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작성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지정된 하나의 대답인 좋아가 아닌 너무 좋아, 정말 좋아와 같은 의미를 가진 대답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차 시에 배운 지도학습을 활용하여 엔트리의 텍스트 학습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대답의 종류를 다양화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 AI 말동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동이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응, 맛있게 먹었어. 식사를 하셨군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밥을 먹으니 기분이 너무 좋은데? 할머니가 기분이 좋다니 말동이도 행복해요.
문화 생활을 추천해드려요. 먼 곳과 가까운 곳 어느 곳을 선호하시나요? 오랜만에 멀리 떠나볼까? 멀리 떠나고 싶으시다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처럼 이전엔 응, 아니와 같이 간단한 대답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었다면 텍스트 분류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 AI 말동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된 후 친구들과 작성한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 차시별 수업이 끝난 후 AI 말동이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각 차시에 학습한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화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수업 전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핸드폰 속 인공지능 비서 등으로 한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식, 분류, 탐색, 추론, 학습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인식 변화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인공지능의 필요성과 편리성을 인식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컴퓨팅 사고력 또한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인공지능 개발자와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와 거리가 먼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원리 이해를 통해 AI와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켜 발전된 기술을 선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안동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초등, 중등 소프트웨어 반의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초, 중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멘토 교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회를 참가하기 전에는 정보교육이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컴퓨터와 이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에 참가한 후에는 컴퓨터를 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소프트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 설계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지도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수업을 설계하다 보니 교육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 교사의 가장 기본인 교사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스스로 인공지능과 지도학습에 대해 부족함 없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며 인공지능과 지도학습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갖춰지다 보니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 목표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선정한 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비대면과 대면 상황을 모두 고려한 수업 흐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과 학습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팀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설계 후 사전에 진행했던 피어 리뷰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비교사분들이 지도안을 살펴보며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틀에서 벗어난 교사 학습 방법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비교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저희 팀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강점을 어떻게 하면 수업에 잘 녹여낼 수 있는지 알게 되어서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발전된 모습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이 수업을 설계할 때 의문점이 들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멘토 교사께서 방향성을 제시하여 큰 흔들림 없이 수업을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 보완을 거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수업하기에 앞서 학교 동기들에게 수업 시연을 하며 활동지 구성이 적절한지, 수업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었는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멘토 교사의 협력적인 피드백 제공이 저희 수업 시연의 출발점에서 큰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업 경험이 부족한 저희 팀에게 현장 교사로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 발빠른 순발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명확해졌고, 교사로서 어떤 역량을 더 강화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육의 격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의 수업이 확장되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학생들 모두가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비교사분들과 함께 이러한 수업 설계 대회를 통해서 정보교사로서 필요한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교사로서 훌륭한 밑거름으로 작용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커먼 AI 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